네, 짚어봐야 할 부산 이슈를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미숙 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지난 6월 30일 7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와 지역의 또 부설연구소인 시민정책공방이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내용은 사단법인 시민정책공방에서 2년 반의 연구작업을 통해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이 연구작업은 정부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2년 반의 작업이라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까? 예, 먼저 균형발전 정책을 출범시킨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은 예측보다 수년간 연기되었고 그 이후 역대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에 진심을 쏟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정책은 사업 내용이나 회계, 기구의 불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균형발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엉터리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발표보다 크게 과장되었으며 심지어 감소한 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균특회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5조 4천억 원에서 출발해서 2009년에는 9조 6천억으로 늘어난 뒤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 10조 원 전후에 에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조 5천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어난 비밀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원래 비수도권에 보냈던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에 들어가 있던 항목을 균특 회계에 넣어서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했고요. 예. 더욱이 2009년에 비해 2023년에 국가재정은 2.2배로 늘어났지만 균특회계는 국가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3.8%에서 1.9%로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간 이루어졌던 사업들은 어떤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진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균특회계 취지와 맞지 않는 황당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네. 유명 사찰의 성북박물관 건립의 지역문화유산 개발 명목으로 수십억 원이 지원되었고요. 상하수도 확충 및 정비 예산에 6천억 넘는 액수가 균특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균특회계로 가는 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 또 다른 것은 예산을 부풀리기 작업으로 R&D 예산 책정이 동원되었습니다. 2021년 균특회계에서는 R&D 예산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균특회계 총액의 17.7%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교육부 R&D가 8,511억 원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균특회계에 수도권 지역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균특회계 중 지역 지원 계정에서 수도권 한 곳의 예산이 4분의 1을 차지한 것입니다. 예. 2008년 균특회계에서는 9.3%이던 수도권 비중이 2022년에는 16.8%에 이르렀고요. 이게 불균형 예산인지 균형 예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명목은 균특회계인데 내용은 균형발전과 관련 없는 예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래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균형발전과 관련 없는 사업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결국 정책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그 외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보면 더욱 잘 드러납니다. 위원회는 대통령 심의기구로 법절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이 바뀌면 사람, 조직, 사업 등 모든 게 바뀌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청와대 세종시 이전 이런 나름 지역 현안에 대한 의지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후보자 때 그리고 정권 초기의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가 지속되어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그래서 제안하게 된 거고요. 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2배 이상으로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그렇게 늘려난 건 아니고요. 예. 2009년 기준으로 정부 재정 혹은 GDP 대비 균투계획의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더 크게 줄었고요. 그러므로 최소한 현재 10조 원 규모에서 10조 원 규모에서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 수도권 지원을 철폐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최소한 상한선이라도 설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강력 자치단체가 기업 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칭 균형발전 펀드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예. 앞에서 언급한 균특회계 배증시켜 균특회계를 2배로 증가시켜 증가분으로 강력 지방자치단체 균형발전 펀드를 지역의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역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또 어떤 제안들이 있었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정부 내에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해서 법적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의 균형발전 전담 수석 비서관을, 행정부에는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하고 국회에는 균형발전부에 상응하는 상임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향식 정책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고요. 이를 위해 현재의 형식적인 시도지사 협의회를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153개 기관이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노무현 이후 정부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이는 현행법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를 위반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자, 이재명 정부에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과 변화가 반드시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7월 1일로 재선 시정 3년째입니다. 네네. 시민사회에서 이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 살펴볼까요? 네, 시민사회 평가 토론회가 6월에도 한 차례 있었고요. 또 예. 7월 초에 또 열렸습니다. 7월 초 토론회는 평가 내용을 희석시키기 위해 급조된 간변단체가 같은 날 오전에 또 개최해서 예. 언론에서 이런 이제 희석 효과를 노려서 이제 두 언론에서는 간변단체가 한 토론회는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평가였거든요. 네. 예. 긍정적인 반면에 또 오해했던 토론회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가는 이런 언론 보도를 위해서 이렇게 간변단체 뭐 스스로 한 건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부산시가 자체 공약 이행 추진을 률 중에서 이행 완료는 1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은 63건, 정상 추진은 40건, 일부 추진이 3건으로 발표하면서 투자 유치, 양질의 일자리, 고용의 질, 공원, 외국인 관광객을 늘렸고 도시 브랜드 향상, 시민의 삶 질 개선, 복지 수준 및 체감도, 문화적 품격, 마이스 산업 도시 위상을 높였고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 사업, 가덕도 신공항 적기 개양, 경부선 철도 지하와 선도 산업 철도 지하화와 선도 산업 선정, 17년 만에 도심 내 500만 평 개발 제한 구역을 풀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예. 높였고 늘렸고 또 뭐죠? 예. 늘렸고 높였고 네. 풀었다라고 선전을 했었는데요. 세 개 고가 있었죠. 예.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덕 신공항은 앞서 인터뷰에서도 본 것처럼 적기 개항이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은 예산 확보가 1원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뿐 아니라 주요 10개 공약 재정 확보율은 5.62%에 불과합니다. 해상 스마트 도시 조성, 첨단 의학 산업 육성 기반 조성, 그리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 추진 등도 재정을 1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풀었다의 대표적인 게 낙동강 횡당 교량을 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전히 지금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서 소송과 반대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환경부가 제안한 4개 대안 노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원래 부산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노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오랜 기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뭐 협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적 품격을 높였다고 하는데 1,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외국 미술관의 분관을 지금 현재 지으려고 예정하고 있는 그 미술관은 미술관이 아닌 전시관입니다. 네. 전시관으로 이식하는 것이 문화의 품격을 높인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지역 문화를 무시한 채 문화 사대주의에 빠진 천박한 문화 이식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푼 것이 시정의 성과라고 하는데 지금 부산에 대한 평가가 노인과 아파트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 그린벨트는 완충지대이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없앤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부산의 환경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에 과연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지도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에서 좀 눈여겨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도 토론회에서 언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예, 뭐 구체적인 걸 하려면 또 여러 이제 또 뭐 그 조사 과정을 이야기해야 돼서 발표에서 수중 평가가 하향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자체 조사는 2024년 하향했다 약간 지금 상승 국면이고요. 유명한 전국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지금 여론 시정에 대한 평가는 하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리고 높이고 푸는데 그 성과가 우수했다고 하지만 민심은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무리수를 두면서 추진한 신공항, 봉피두, 구독운동장 등 여러 정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 유치, 양질의 일자리, 고용의 질을 높였다는 부산시의 자체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투자 유치를 많이 했다고 시장님께서 직접 선전을 하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보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비공개입니다. 대부분. 예. 정말 투자 유치를 많이 받았다면 정보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고용의 질을 높였다는 높였는지는 부산시의 노동시장 지표로 좀 대신할까 합니다. 고용률은 2024년 57.8%로 전국 평균 63.0%보다 낮습니다. 월 평균 임금은 2024년 기준으로 284만 원인데요. 전국 평균은 314만 원으로 그거보다 또 낮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4.4%로요. 전국 평균 47.7%로 이 또한 높습니다. 이런 수치만 몇 개 보시면 부산시의 발표가 도대체 어떤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보가 비공개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엑스포 실패, 뭐 협치가 되지 않고 있다. 절차가 좀 아쉽게 사업이 진행된다. 시민 안전이 좀 위협받고 있다. 청년과 중소상공인 대책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논의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평가에서 네. 또 시의회에서도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시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원래는 작년에 백서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백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주 말에 들은 이야기는 백서는 나왔지만 비공개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네네. 유체 실패 이후에 박 시장 실패에 대한 평가를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치 전에 늦게 나섰고 올모니를 앞세운 경쟁국의 유치 활동에 대응이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물량 공세에 대해서 BIE가 관리가 미흡했다라고 하면서 네.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평가도 못하고 있고 이후 다시 도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뽕피드 구동운동장 등 대규모 사업은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땅꺼짐 등 여전히 시민 안전이 위태롭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청년과 중소상공인 정책은 청년은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떠나니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성과로 봐야 될지는 의문이고요. 예. 중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지역화폐 예산 투입이 현격하게 줄였다는 점, 그리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정책을 실행했다 하더라도 상인들한테는 효과적이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인들 비율을 현재 이제 부산시장님이 오고 나서 지금 현 박형준 시장이 오고 나서 22%대에서 17%로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폐업과 임대가 붙은 점포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로 여기다가 15% 낮춰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고 창업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폐업 시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정망이 갖춰져 있는지. 근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무조건 17%에서 15%로 낮춰야 된다면 중소상인이 가장 많은 부산이 상인들이 살아가기는 정말 힘든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예. 자, 오늘 이 시간 국가 균형 발전 정책 또 박형준 부산